미국 상원 의원에게서 이러한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물 세금 회피를 조사하겠다. 또 판테라 캐피털을 정조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금융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 의원에 따르면요. 이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인 댄 모어헤드에 대한 책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와이든 상원 의원은 모어헤드가 2020년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이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모어헤드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함께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 상원금융위원회는 일부 부유층이 푸에르토리코의 특별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자본 이득과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측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와이든 상원 의원은 서한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 이득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는 미국의 세금 신고 대상이어야 하며 또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월드가 푸에르토리코로 이주를 한 이후에 판테라 캐피털은 대규모 암호화폐 포지션을 매각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을 좀 실현했다는 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와이든 의원은요, 모월드가 약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개인 수익을 세금 면제 대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모월드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무 컨설팅을 담당한 전문가, 판매한 암호화폐와 또 기타 자산 목록을 제공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강도 높은 수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모월드는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미국 연방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강력하게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가 푸에르토리코의 세금 감면 정책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요.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이 세금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고 있다는 점까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조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인가?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 주에서 총 3억 3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는 4,700억 원 정도의 규모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주의 연금과 재무펀드에 포함된 스트래티지 주식의 총액은 무려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연기금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사연금은 스트래티지 주식 28만 5,785주,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정도, 그 현지 돈으로는 약 8,30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26만 4,713주가 되겠고요. 우리 돈으로는 1,100억 원, 달러로는 약 7,6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연금의 총 투자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로리다나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 등도 각각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40억 원 이상의 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부터 9일까지 7,66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스트래티지를 통한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미국의 연방 주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RP의 탈중앙화에 대한 논란들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000억 달러를 보유했는데 과연 탈중앙화가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엔젤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XRP를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라카니스는 우버, 또 로빈후드 등 여러 기업에 초기 투자를 했던 인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XRP가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이 미국의 증권법이 무력화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또 XRP ETF가 출시될 경우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특히나 스타트업과 펀드, 투기 세력이 보유한 토큰의 50%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도 점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XRP 같은 프로젝트는 숙련된 투자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한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은 78%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중앙화 논란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논란이 더욱더 가속화된 모습이었습니다. XRP를 지지하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XRP 네트워크가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XRP 거래가 고유 노드 리스트에 등록된 187개의 검증인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서 중앙화된 규모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그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XRPL에서 블록 생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다 합쳐지면서 중앙화 논란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